안녕하세요. 노동전선 회원 김의진입니다. 음, 제가 이번에 그 김성규 교수님의 책 경제무식자 불온한 경제학을 만나다 1쪽부터 139쪽까지 발제하게 되었는데요. 예, 139쪽까지는 총 9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 그 자본주의 경제의 그 변화 과정과, 어, 그리고 또 공항의 특징,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임금 문제와, 그리고 또 그 임금을 그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그 독점 기업의 역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여기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강부터 이제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강은 그 자본주의 안에 사회주의 있다는 그 제목으로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1강의 그 첫 번째 그 파트가 그 자유시장 자본주의에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인데요. 네, 그래서 김성규 교수님께서는 그 과잉 생산 그 공항이 그 자본주의 시스템의 그 내적인 위기를 통해서 그 일어난다고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예. 부르주아 경제학에서 이거를 부정하죠. 그래서 원래는 19세기에는 그 공항으로 공항의 모순을 모두 정리하고 그 경기 순환에 의해서 그 경제가 그 새롭게 확장해 나가는 그 수순으로 그 공항이 그 넘어갔는데, 예. 자본주의 경제가 그렇게 해서 굴러가는데 20세기에 들어가서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그 명백한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또 공항과 경기 순환을 통해서 그 자본주의 경제의 그 고성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 사건이 1930년대 대공황인데요. 예. 어, 그래서 표현하기를 그 자본주의가 제발로 움직이는 게 어려워진 시기가 바로 그 1930년대 대공황이었습니다. 예. 그 이후로 이 공황을 그 자본주의 자체에서 좀 극복할 수 없게 되니까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 동원하는 게 어, 바로 그 국가 개입을 통한 공황의 극복인데요. 예. 그래서 국가 그 개입을 할 만큼의 그 상황이 됐다는 것은 그 자본주의 모순과 유의가 그 심화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국가 개입의 그 주요한 토대로는 국가 재정, 국가 소유, 관리, 통화제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통화제도의 경우에는 음, 이전까지는 근본이 제도였는데요. 예. 이 근본이 제도 하에서 그 중앙은행도 기존에는 본위 제도 법칙에 그 기본적으로 좀 종속되어 있었는데 그 관리 통화 제도로 이제 전환되면서 통화 정책에서 그 자율성 을 얻게 됐어요. 예. 얻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국가에 의해서 그 위기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 통로가 열리게 되는 거죠. 예. 예, 이 국가의 개입을 지는 양배수는 그럼 무엇이냐? 예. 그 국가 그 재정은 그 사적 범주가 아니라 그 사회적 형태인데 국민 세금을 그 집단적으로 지출해서 진- 소비를 그 진작시키는 거니까, 예, 사회적 형태라고 불리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국유기업이라는 것은 또 국민 전체 소유의 기업이니까 형식적으로는 사회주의 기업인데, 어, 이러한 그 제반 요소들이 그 미래 사회주의 사회 요소들이라고 손꼽힙니다. 예. 그래서 그 자본주의가 그 위기에 부딪히면서 그 자체적으로 극복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국유기업 같은 그 기제들을 활용하고, 또 이제 그 국가 재정을 그 대규모로 좀 동원하는 그런 사태가 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자본주의가 위기에 부딪히면서 자본주의 구원을 위해서 사회주의 요소에 의지하는 과도기 경제체가 된다고 그렇게 그 표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 19세기 말에 그 주식회사나 아니면 또 카르텔 트러스트 같은 그 독점 조직이 일반화되면서 어, 이제 그 독점으로 이제 좀 나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본주의가 그 계속해서 위기가 심화되니까 이제 어, 유일한 해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 노동자 계급이 그 재벌 부문을 사회화해서 확장된 국가 부문을 토대로 사회주의 계획을 그 실행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 음. 이제 노동력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요. 예. 자본가 계급에게 그 노동력이라는 것은 그 이윤 착취의 원천이죠. 예. 그래서 그런데 그 생산 과정에서 그 노동력을 계속 추출하면 그만큼 또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저하되고, 예.
이 자본 축적이 결국은 자동화를 통해서 자동화나 아니면 그 기계화를 통해서 노동력을 계속 축출해내는 만큼 자본화 계급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본이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쓰지 않는 이상은 그 자기 자신의 그런 위치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면 이윤율을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단선적으로 저하지는 않고요. 상쇄하는 요인이 있고, 그래서 그 상세 여하에 따라서 그 이윤율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예, 어, 예, 그래서 음, 이윤율 저하 그리고 또 이윤율 개선에 관해서는 하나는 노동력을 계속 축출하면서 이윤율이 저하될 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윤율이 개선될 때는 노동 인원을 흡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19세기 말부터 19세기 말과 그리고 19세기 중후반은 보통 그렇게 해서 경기를 순환하고 또 자체적인 그런 경제 체제를 좀 유지했었죠. 예. 음, 그런데 장기 불황의 시기로 들어서면서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예, 그래서 어, 호황 국면에서도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업자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윤을 저하했다가 산업 예비군의 구조와 만성화가 현실화됩니다. 예,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자본가들도 좀 위기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예, 국가가 비록 개입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강은 음, 이제 한국에서의 노동 문제 그리고 또 자영업자랑 소농 등과의 연대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 음, 노동자들 내에서 계급 구성이 일정하게 좀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또 말스 시대에도 거기에 대해서 좀 분석이 좀 많이 이루어졌고요. 예. 그런데 그 노동자들 중에서 사무직과 생산직 간의 차이를 워낙 좀 과다하게 좀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간에 착취를 당하는 것은 또 마찬가지고, 예, 그, 다만 사무직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의 각종 지배 이데올로기가 일상적으로 작용해서 자기 자신이 노동자인지조차도 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그런 그런 사례도 좀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요. 예. 그래서 그 생산직 노동자 같은 경우는 생산 과정에서 자본의 감독, 지휘하에 집단적으로 같이 작업하기 때문에 착취 관계가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착취에 대한 저항과 조직력, 임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이 사무직 노동자들보다 더 강하죠. 예. 그런데 사무직 노동자들은 태반이 자기가 노동자를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 생산직 노동자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저항의 정도가 많이 약합니다. 예. 음, 그래서 노동자는 아니냐 이거를 가늠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자산 소득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느냐 아니냐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음, 자산 소득이 일부 없느냐보다는 그 자산으로 먹고 살 수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동자들도 자산 일부 보유한다고 해도 부차적이고 그것을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 대부분은 주소득이 노동소득이죠. 예. 대학 교수 같은 경우도 대학에서 해고되면 먹고 살 수 없고요. 예. 그래서 어, 교수도 노동자라고 정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생산 조건, 근무 조건이 달라도 노동력을 판매해서만 먹고 살 수 있다면 무조건 먹고 살 수 있다면
누구나 노동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자영업자 그 소농에게 그 연대 그 가능성 문제도 한번 좀 주목해봐야 할 문제인데요. 예. 그래서 현재 그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이 당면한 문제는 그 재벌의 독점이윤 지배를 지향하는 문제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그 노동자만이 아니라 그 자영업자 혹은 그 중소자본가도 이해관계가 그 일치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독점 이윤 때문에 그 중소 하청 기업들도 그 대기업에 의해서 사실 스타를 많이 당하거든요. 예.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청년들 그 비정규 노동자들 그 자영업자들이 어 유일하게 그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독점 재벌과 그 대자산 계급을 그 타도하는 것 외에는 그 방법이 없고요. 예. 음, 그런데 어, 만약 그것이 좀 불가능할 경우라면 그 예를 들면 국가가 그 법령을 통해서 개입해서 그 하청 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편이 있겠죠. 예. 그래서 어, 또 자산 계급 그리고 혹은 또 대기업에 고용된 고용 노동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해서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전하고 그 각종 사회 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조치도 그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그 골목 상권 보호나 그리고 임대차 규제, 임대료 인하 같은 요구가 그 재벌가 그 부동산 소유자를 그 규제하는 문제로도 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사회보장 문제도 그 자영업자들에게 또 중요하게 다가서는 지점이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그 재벌 규제와 사회화인데요. 예. 음, 민중당과 그 정의당 등은 그 재벌의 그 지배 체제를 그 수용하자는 입장에서 그 재벌 개혁을 하자는 그런 주장을 펼치죠. 예.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 재벌들의 권력을 그 제한하는 그 선에서 그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시민단체들은 그 소액주주 시스템을 그 주로 많이 좀 제기하는데, 예, 그래서 장하준 같은 경우는 그 노동자들의 그 분배 문제를 그 개선하는 측면에 그 초점을 둬서 그런 비슷한 그 주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재벌들의 그 권력을 제한하고 그 이윤을 통제하는 주장은 시민운동은 그 소자본 관점 그리고 또 장하준은 그 계급 타협적 관점에서 그 제기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주식회사 그 문제도 있는데요. 예, 네, 주식회사의 어, 주식회사에서 그 소액주주 운동은 사실 그 대자본가에 대한 그 소자본가의 운동으로서 그 자신들의 그 지분에 대한 그 권리, 그 지분 가치를 위한 또 운동이기 때문에 독점과 그 대자본에 그 대항하는 그 운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결이 다르고 그 자산계급 운동입니다. 예. 음, 그래서 그러면 그 독점과 그 대자본에 대한 그 저항을 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재벌의 경제적 토대를 그 세하는 길일 텐데요. 예, 그래서 재벌들이 그 그룹 수준에서 그 생산과 투자를 그 전부 관리하는 만큼 이거를 좀 국가로 넘기면 그 국가가 그 투자 생산을 그 전부 관리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더 이상 그 재벌들의 그 이윤 원리 입각하지 않고도 그 사회주의적 목표에 입각해서 그 사회된 재벌을 조절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생산 판매와 그 가격 조정 그리고 고용과 임금 결정, 노동 시간과 작업 조정 등 그 재벌이 지배할 때와는 좀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노동자, 그 자영업자, 그리고 또 소노 하청자본과 그 일반 소비자들까지 그 재벌의 착취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경제적 조건이 그 많이 개선되죠. 예. 음, 이제 3강인데요. 예, 3강은 이제 공정함에 대해서 그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그 자본주의적 경쟁 원리와 그 사회주의적 보상 원리에 대해 그 비교한 그 대목과 그 또 그 자본주의가 그 공정하다는 그 허상에 대해서
허상이란 그 두 가지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룹니다. 예. 그래서 그 자본주의 사회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성과 보상의 원리가 좀 전인적으로 작동하면서 그, 그 노동의 그 질적 차이와 그 양적 차이가 있으면 그게 임금의 차이로 나타나죠. 예. 근데 음, 이게 사실 이게 임금이라는 게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성과급이 좀 일반적으로 좀 많이 좌우를 하는데 그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그 노동에 따른 분배와 노동에 따른 분배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또 성과 보상의 원리를 또 채택한다고 해도 그 전일적으로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음, 사실 그 사회적 소비 기금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음, 그 외에도 국가가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서 그 임금을 임금 기금에서 또 임금을 또 측정하는 만큼 예, 사회주의 하에서는 또 성과급의 그 비중이 그렇게 그 절대적이고 전일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또 그 자본주의가 그 공정하다는 허상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음, 뭐 노력하면 그 다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 주장이 흔히 많이 제기가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력하는 만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그 성과 보상의 원리라는 것도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노동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자산소득 측면에서는 그 성과 보상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음, 그리고 또 그 자산소유 계급 같은 경우는 그 노동을 또 안 하고 그냥 그 불로소득을 좀 받고 살아가는 그 처지에 있죠. 예. 음. 반면에 그리고 또 그 자산계급은 또 이자 받고, 그리고 또 배당 이윤이나 그 임대료를 받고, 사실상 그 기생하면서 그 살아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생산 활동에 대한 대가, 혹은 그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대가가 아니라, 그냥 소유에 대한 그 대가이기 때문에, 어, 이게 마치 자본주의 사회가 그 노력하면 다 된다고, 그렇게 그 하는 것은 그 엄청난 그 왜곡인 거고, 그냥 합리화 혹은 그 정당화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4강, 4강인데요. 예. 그래서 인간 욕망과 그리고 또 프롤레타리아 그 독재 이 두 가지를 좀 중심으로 해서 다룹니다. 예. 그래서 그 인간 욕망에 대해서는 그 생산 관계가 바뀌면 그 인간의 유형도 바뀐다는 그 취지로 그 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생산 관계가 바뀌면 그 집단 의식이 그 이전보다 더 가일점 성장한다. 예. 예. 그런 논지를 지금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프롤레타리아 그 독재에 대해서 그 사실 그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그 독재가 사실 나쁜 표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 사실 그 혁명 이후 그 노동자의 그 권력을 장악해도 과거 적백내전이나 아니면 좀 어, 중국에서 또 그랬던 것처럼 어, 자본가 계급이 그 물질적 토대를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에 대한 그 적대 계급에 대한 그 독재는 필연적인 것이죠. 그리고 또 적대 계급에는 독재권을 행사하면서도 노동자 계급에는 최대의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그런 형태가 그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됩니다. 예. 그래서 사회주의 단계가 확립되면 그 자본가 계급이 지향돼도 여전히 그 공산주의로의 이행입니다. 예. 그래서 1936년에 소련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그 소련은 여전히 그 공산주의로의 그 이행이 있었죠. 예.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서 보듯이 그 사회주의 하에서도 그 새로운 자본 관계가 발전할 수도 있고요. 예. 해서 그 자본 관계의 그 계급 투쟁 문제가 사회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죠. 예. 적대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만큼 또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사회주의 하에서 여전히 지속되고요. 지속됩니다. 예. 그러면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소멸되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바로 공산주의 높은 단계에 다다를 때이죠. 예. 그래서 공산주의 하에서도 비록 음, 모순이 있겠지만 기존만큼의 그런 착취 계급의 그 유죄들이
유제들이 사라진 그런 사라진 그런 사회로 됩니다. 예. 이제 제 5강인데요. 5강은 그 신자유주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예. 그래서 제목이 우리가 어쩌다 인여가 되었을까 이거입니다. 예. 그래서 음, 사실 그 신자유주의 정책이 그 나온 배경이 그 경제 불황 속에서 그 자본가들의 그 이윤을 그 개선시켜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나왔고, 그리고 또 70년대 말에 있었던 그 공황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나온 그 방책인데요. 예. 그래서 신자유주의 정책 같은 경우는 이윤을 조건을 그 자본가들이 유리하게 그 상당히 그 개선시켜 줬습니다. 예. 어, 그래서 좀 그래도 그 자본가들은 그 실물 경제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수익률을 올릴 수 없다고 그 판단했고, 그래서 그 신자유주의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저성장과 그 고시로는 여전히 현재 진영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가장 또 눈여겨할 주제는 그 기계화 자동화인데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생산 과정에서 노동 인구가 축출되는 그 문제와 직접적으로 많이 연관돼 있죠. 예. 그래서 그 사무 노동에서도 그 기계화 자동화가 이루어질수록 일자리는 또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기계로 모든 것이 대체되는 그 양상이 일어납니다. 예. 6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는 사실 방출된 노동자들을 어느 정도 좀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성장률이 많이 보장되는데, 어, 70년대 그 초반, 70년대 초반, 70년대 초반까지도 이게 또 가능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 사실상 지금 상태가 장기 불황인 만큼 불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6강은 이제 독점 기업의 역할인데, 예. 이 임금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임금에 영향을 주는 독점 기업의 역할입니다. 예. 그래서 그 임금을 그 중소기업에서 그 흔히 주지 못하는 원인으로 그 기업의 그 지불 능력에 그 문제가 그 생겼다는 것을 좀 많이 그 지목하는데요. 그런데 이 중소기업의 그 지불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실 재벌의 수탈 문제가 많이 큽니다. 예.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이거는 또 하청구도랑 좀 많이 연관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그 대기업의 그 하청 계열화되어 있어서 주로 대기업에 의존하는데요. 예. 그래서 그 하청 기업에서 그 중소기업을 수타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막대한 수입을 챙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음, 그리고 또 그 독점 기업 같은 경우는 그 하청 기업뿐만 아니라 그 소비자도 수탈하는데, 그 은행 직원 같은 경우도 그 연봉이 그 초임 연봉이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것도 예금 금리, 대출 금리, 수수료를 그 은행에서 좀 많이 독점적으로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임금 문제입니다. 예. 임금은 노동력 가치가 전환된 형태로서 그 노동자들이 자기 가게를 그 재생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인데요. 예. 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임금이 그 합당하게 그 보통 그 결정된다고 하죠. 예. 노동력 가치를 재생산하는 데 합당히 임금이 결정된다고 하죠. 예. 어, 한마디로 말하면 좀 공정하게 그 결정된다고 하는데, 어, 이 재생산 비용은 그 노동자 가게가 그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그 생활 자재 가치 가격을 그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 마르크스에 따르면 그 역사적으로 규정됩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정치, 문화 수준에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생산 비용과 임금이 결정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그 정치 문화 수준에 조정하는 방식이란 즉 그 사회생활 수준이 높아진다거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린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예시로 포함되어 있고요. 예. 그또 노동자들의 임금 투쟁 그리고 정치 투쟁도 그, 그 노동자 재생산 비용의 그 비중에 그큰 영향을 또 줍니다. 예. 그래서 어, 마르크스가 말한 임금 법칙은 임금이 노동자 재생산 비용이 합당하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뒤에는 이제 그 노동력의 질과 노동의 양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음, 그러면 그 고액 연봉자가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거는 그 노동력의 그 질적 차이 때문에 그런 거인가 하는 문제가 그 핵심적으로 제기되는데, 어, 음, 사실 그 고액 연봉자가 그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은 그 재벌 기업이 중소기업을 수탈해서 얻은 그 독점 이윤을 그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또 독점 가격을 통해서 그 소비자를 그 수탈한 그 결과이기도 하죠. 음, 예를 들면 뭐 치킨집에서 그 독점 가격을 체결해가지고 그 비싼 가격에 그 음, 소비자들에게 그 치킨을 판 그런 사례들을 좀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고액 연봉자들 같은 경우도 그 그러한 그 스탈 관계의 그 수혜자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임금을 그 결정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요. 예. 첫째는 그 노동력 재생산 비용, 그리고 또 노동력의 질과 노동의 양의 차이가 기본 요소고요. 예. 그리고 또 현대로서는 그 독점 재벌의 그 중소기업, 그리고 또 소비자 수사에 따른 그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과소 착취와, 그리고 또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초과 착취도 그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예. 그리고 또 기업의 그 지불 능력의 차이도 있겠죠. 예. 그리고 또 나머지는 이제 그 개별 업종이나 또 기업의 사정도 임금을 결정하는 데 다 포괄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장은 이제 그러면 그 사회 보장을 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사회 보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노동자 계급 간의 그 연대를 어떻게 도모할 수 있느냐를 좀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하는데요. 예. 그래서 사회 보장에서도 그 독점 이윤을 그 잡지 않는 이상 그 격가지로 빠진다는 것이 그 이 7강에서 그 저자가 말하는 그 중점적인 그 지론입니다. 예. 그래서 직접 임금을 그 둘러싼 그 노동자 계급의 연대 어려움, 그리고 또 직접 임금에서의 그 차별 해소 어려움을 피해가는 그 우회로가 그 독점 이유를 잡음으로써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고, 예, 또 사회 보장이라는 게 그, 이 현대로서는 그 노동력의 그 재생산이라는 그 자본주의의 현실적 요구로서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면이 있죠. 예, 그리고 이 사회보장 역시 그 또 국가 독점 자본에 맞서 그 투쟁함으로써 쟁취된다는 점도 그 역시 염두에 할 점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8강은 이제 그 자본주의와 기술 발전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대목인데요. 예, 그래서 그 우선적으로 이제 그 인력 노동력이 그 생길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그 기계화에 있다는 것이 그 마르크스가 그 분석한 법칙이죠. 예, 그래서 음, 이를 두고 흔히 그 상대적 과잉 인구라고 말하는데요. 예, 상대적 과잉 인구가 축적됐다고 말하는데 어, 노동자들이 그 점차 그 산업 예비군으로 구조화되고 그 쌓여 나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본주의 하에서는 그 생산력의 고도로 발전해서 그 인간을 그 생산 과정에서 그 방출해 나가는 것이 그 뭐 물론 사회적 진보라는 뭐 측면도 있겠지만 또 그뿐만이 아니죠. 예, 노동자들이 이제 그 노동 일선에서 완전히 그 추출된다는 그런 맹점도 그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해결책은 이제 음, 이제 그 이윤의 그 지배 법칙에서 이제 그 이윤의 지배 법칙에서 또 이윤을 저하라는 그 위기에서 그리고 또 그를 그 야기하는 그 자본주의를 이제 그 타도하는 것밖에 이제 그 방법이 없다. 예,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강인데요. 예. 구강은 구조조정에 대한 진보적 대안입니다. 예. 그래서 음, 음, 구조조정 할 때 그 보통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했다. 혹은 그러한 비슷한 이야기들 때문에 구조조정 많이 하게 됐는데요. 예. 그래서 음, 네, 정작 위기의 주범이 재벌 기업의 수요자, 경영자 그리고 채권자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처사죠. 그래서 그 책임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벌에게 묻는 대신에 정리해고와 임금 삭감을 통해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안기고 또 조세 부담을 대중에게 부과해서 하는 그런 부과합니다. 예. 뭐 흔히 손실의 사회화라고도 부르는데요. 예, 그래서 음, 그러한 구조조정 같은 경우는 예, 재벌 소유자 경영자 채권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대중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어,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기업과 금융기관은 결국 국영기업으로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 예, 없다는 게 해결책으로 제시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염두에 둬야 할 점이 이제 사내 유보금 문제인데요. 예. 사내 유보금은 기본적으로 재벌들이 축적한 이윤이죠. 예. 그래서 그 부가가치가 재벌 기업들에서 생산한 부가가치가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임금, 하나는 이윤인데 어, 사내 유보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여서 이윤을 최대한 늘려서 마련한 기업이 마련한 자산입니다. 예. 뭐 임금을 줄이면 노동자들에게 끼치는 악영향이 있죠. 재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그만큼 대출받아 그 쓸 거니까 그만큼 노동자들 생활에 또 많이 좀 어려움이 가고 예. 또 그만큼 또 착취가 또 증가한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지표가 되죠. 예. 그래서 사내 유분 같은 경우는 되게 이윤이 누적된 것이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내 유보금 환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음,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으로 뭐 투자를 한다거나 뭐 그러지 않는 것은 이제 이윤 전망 때문인데 이윤이 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고 예, 이윤이 되면 투자를 하는 그런 구도 때문에 공공 투자 부문에서도 기업이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예. 음. 그래서 사내 유보금 환수에 대해서 일정하게 합리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다만 사내 유보금이 사회화라는 높은 수준의 요구와는 등치되지 않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득 주도 성장론인데요. 예.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론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비슷한 성향을 가진 단체들에서 정당 혹은 단체들에서 주장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서는 독점 자본의 지배 구조를 문제 삼지 않고 임금 소득의 증대를 통해서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임금 소득을 늘려서 예, 내수가 증대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한다는 이론이죠. 예. 근데 이거는 연관 체계를 지금 고려하지 않으니까 예, 좌파 진영에서는 기본적으로 독점 자본의 지배 관계를 청산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재벌 수요 지분의 사야라는 높은 수준의 요구로 나아가야 한다. 이게 높은 수준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합니다. 또 다만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정치적 권력이나 아니면 세력 혹은 정당이 현재로서는 전무하기 때문에 주로 좌단위들에서는 사내 유보금을 중심으로 좀 많이 본질을 폭로해서 대중이 착취관계를 인식하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을 좀 뽑아서 사내 유보금 그리고 또 자본주의 경제의 변화 그리고 또 공항에 대한 국가의 위기관리 등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제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